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수다 이서구입니다. 오늘은 LG전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간략하게 단기 시황 정도에서는 일단 반등 정도 나온다. 오히려 저가 매수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락을 했죠. 어제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GM과의 리콜 충당금, 이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LG전자, 여기와 GM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급락을 했죠. 그런데 충당금, 이 합의를 했다라는 쪽에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을 했어요.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 보시면은 충당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리콜 비용 분담 규모에 대해서 GM 측과 LG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요. GM 의견은 LG로부터 리콜 비용 중 2조 2,734억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다는데요. LG 측에서는 1조 4천억 원이에요. 거의 8천억 차이가 나죠. 7, 8천억 차이가 나요. LG 입장에서는 거의 60% 더 넘는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대두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관 쪽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 하향 얘기.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가 하향, 그럼 저 떨어지느냐? 여기서 내보내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내년도 주가 수익 비율 PER로 7배에 불과한 밸류에이션. 그럼 삼성전자는 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LG전자 어떤 회사입니까? 가전, 핸드셋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장 부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급등 이후 횡보를 했어요. 횡보한 이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전에서 실적 괜찮아. 그리고 전장 사업부, 야, 전기차 많이 팔니까 전장, 그쪽에 성장성 계속 줄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GM의 화재 문제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런 현재 흐름이 나왔다란 말이죠. 이 합의가 일단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반등,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이 갭은 메꿀 것 같아요. 13만 2,500원 그리고 14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 이제 흑자 전환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종목을 단기 접근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라가면 매도를 해서 조금씩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전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전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이번 분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씩은 성장성이 감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먼저 하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그 부분 얘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가전의 성장성은 이제 정체 상태 혹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13만 2천 원 갭 메꾸는 선, 그리고 14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고 단기 접근을 하시고, 저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성장성 담보되는 쪽, 어느 쪽일까?
뉴스에서 하나 보죠. 삼성의 엑시노스의 반격, 내년도 출하량 2배 늘린다. 이게 뭐냐면은요, 프로세서예요. AP. 삼성에서 만드는 엑시노스, 인텔에서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데 성능 때문에 그동안 별로 안 팔렸어요. 일부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만 됐었죠. 그런 현재 20% 수준인 갤럭시 스마트폰 엑시노트 탑재 비중을 내년도에 50%에서 60%까지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아크 투자 결정을 했어요. 이미 하나마이크론과 네페스 아크는 이 부분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투자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비메모리 삼성에서 밀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마이크론 주가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정체 상태에 있죠. 매물이 나와서 한번 떨어지긴 했는데요. 정체 상태.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제자리를 흐름 이런 성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페스 아크를 보면은요. 거의 비슷하죠. 비메모리 쪽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온 것 잠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 두산중공업이 15% 가까운 상승,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마크롱, 소형 모듈 원전, 전기차 41조 원 투자. 그런데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요. 소형 원전 모듈, 전기차 이 종목들이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프랑스가 소형 원전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 항공에 41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어요. 거기다가 보시면은요. 친환경 수소 산업 선진국을 발돋움하고 수소,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혁신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저탄소 항공기 여기에 우리나라 항공 관련주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수소 생산 기가 팩토리 이거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관련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죠. 예,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풍력 발전, 물론 화력 발전도 있지만 풍력 발전 관련 그리고 또 하나 하나솔루션 보면은요. 최근에 이미 반등이 들어왔어요. 주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물론 OCI는 이미 급등했다가 힘맞추기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솔루션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불어서 풍력에도 보면은요. 삼강 MNT 아주 견조하죠. 거기에 우리나라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 물론 고점에서 눌리고 있지만요. 크게 보면은요. 횡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퓨얼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예, 이제 바닥에서 이미 턴한 상태에서 횡보라고 볼 수가 있죠. 박스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는 LG전자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꾸며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종목군으로 봐야 되는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